러시아의 연례 최대 행사인 5월 9일 전승절 기념 퍼레이드를 앞두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전쟁 발전 과정에서 가장 치명적인 전략적 오판을 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군사 강국을 자처하며 핵무기와 수천 대의 탱크를 보유한 러시아는 현재 자국 수도의 안전조차 보장하지 못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드론 공격에 대한 공포로 인해 이번 전승절 퍼레이드에서 탱크를 포함한 중장비를 완전히 제외했으며 모스크바 시내의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하고 수백 개의 방공 시스템을 도심에 배치하는 등 사실상 계엄에 준하는 봉쇄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러한 삼엄한 경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4일에는 우크라이나 드론이 크렘린궁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모스크바 고급 주거용 고층 빌딩에 충돌하여 러시아가 주장해온 수도 방공망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인도적 휴전 제안을 러시아가 무력으로 거부하면서 발생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전승절 상징성을 고려해 5월 6일 0시부터 선제적인 휴전을 제안하며 러시아가 공격을 멈춘다면 5월 9일까지 이를 연장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휴전 시작 몇 시간 만에 108대의 자폭 드론과 3발의 미사일을 우크라이나 전역에 발사하며 대응했습니다. 특히 수미 지역에서는 샤헤드 드론이 유치원을 직격해 어린이 침대와 장난감이 가득한 현장을 파괴했으며 이 공격으로 민간인 문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했습니다. 또한 크라마토르스크와 자포리자 등지에서도 러시아의 활공 유도 폭탄 공격으로 하루 동안 최소 22명의 우크라이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안드리 시비하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러시아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푸틴이 외교적 수사로 휴전을 언급하면서도 실제로는 평화를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평화를 논하고 국영방송이 푸틴의 인도주의적 결단을 홍보하는 사이 러시아군은 민간 시설을 폭격함으로써 국제사회에 스스로의 냉소적 본질을 증명한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제안한 진정성 있는 휴전을 위반하고 유치원까지 폭격한 러시아의 선택은 우크라이나의 국제법적, 도덕적으로 정당한 반격의 명분을 제공했습니다. 이제 전 세계의 이목은 강력한 군사력을 과시하던 선전의 장에서 공포와 경계의 장으로 변질된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 쏠리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퍼레이드의 세부 계획이 공개되면서 러시아 군사력의 현주소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는 T-90 탱크, S-400 방공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최첨단 무기체계를 동원해 자국의 군사적 위험을 과시하는 상징적인 행사였습니다. 그러나 올해 러시아 국방부는 이른바 현재의 작전 상황을 이유로 퍼레이드 규모를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20년 만에 처음으로 붉은 광장에서 탱크와 장갑차, 미사일 발사대 등 중화기 행렬이 전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수호이 25 공격기의 비행은 예정되어 있으나 지상 군비 전시의 핵심인 기갑부대가 제외된 것은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에 대한 러시아 지도부의 극심한 공포를 반영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모스크바 시내는 축제 분위기 대신 전례 없는 군사적 봉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해외 정보국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 당국은 드론 무력화를 위해 퍼레이드 당일 모스크바 전역에 모바일 인터넷과 문자 메시지 서비스를 전면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현금 자동 입출 금기 ATM 사용 제한과 공항 운항 통제가 예고되었으며 최전선 부대에서 차출된 수백 기의 방공 시스템이 모스크바 보호를 위해 재배치되었습니다. 붉은 광장 주변 건물 옥상에는 저격병과 드론 요격팀이 배치되었고 모스크바 강에는 보안정의 순찰이 강화되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에서 이러한 상황을 두고 러시아가
드론이 붉은 광장 상공을 비행할 것을 두려워하여 장비 없는 퍼레이드를 진행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군사적 위신이 추락했음을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공습은 이미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하고 있습니다. 전승절을 이틀 앞둔 5월 7일 새벽,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공중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모스크바를 포함한 20개 지역에서 347대의 우크라이나 드론을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 남서쪽 나로포민스크에 위치한 나라 생산 물류단지가 정밀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곳은 러시아 국방부 소속의 군용 화물 자동 배분을 담당하는 핵심 병참 거점으로 러시아군 보급망의 중추를 겨냥한 전략적 공격으로 평가됩니다. 통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중장거리 드론 타격 능력은 10개월 사이 약 6배 성장했으며 2025년 7월 월 평균 60회 수준이었던 공습 횟수는 2026년 3월에 354회까지 급증하며 러시아 방공망의 한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긴장 속에서 푸틴 대통령이 제안한 휴전안의 진정성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전승절 휴전을 언급했으나 우크라이나 정부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국방부가 5월 8일부터 9일까지의 일방적인 휴전을 선포하는 동시에 키이우 시내에 대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경고하며 민간인과 외교관들에게 대피를 권고한 것은 휴전 제안을 가장한 협박에 가깝다는 평입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5월 5일부터 시작되는 더 이른 시점의 휴전을 역제안하며 러시아의 평화 의지를 시험했으나 러시아가 이를 거부하고 유치원과 민간 거주지를 폭격함으로써 외교적 명분은 우크라이나 측으로 급격히 기울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전승절 휴전 거부와 민간인 살상은 국제 외교 지형에도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러시아의 이번 행태가 평화 협상에 대한 진정성이 없음을 전 세계에 증명했다고 강조하며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 강화와 추가적인 군사 지원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번 사태는 중재자를 자처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통화 직후 우크라이나 민간 시설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강행함에 따라 러시아가 미국의 절제 요청조차 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르메니아와 바레인을 잇따라 방문하며 신규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이란제 드론 위협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등 외교적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전장 내 군사적 상황 역시 러시아의 불리한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026년 5월 7일 기준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지난 24시간 동안에만 890여 명의 러시아군 병력 손실이 발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2022년 2월 침공 시작 이후 러시아군의 누적 사상자 및 포로 수는 약 103만 6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며칠 내에 끝날 것이라고 장담했던 특별 군사작전의 참혹한 결과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자포리자 지역과 드니프로강 인근에서 제한적인 반격을 지속하며 러시아군의 포위 시도를 무력화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루한스크 점령지에 위치한 러시아군 포병 관측 및 드론 조종사 훈련센터를 정밀 타격하여 러시아의 차세대 작전 능력을 약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의 기술적 진보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최근 채복사리 등 국경에서 1,500km 이상 떨어진 러시아 본토 내 군수산업시설 타격에 F-5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이 사용되었음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국이 승인한 합동 직격탄 JDAM용 활공폭탄이 우크라이나 항공전력과 통합되면서 러시아군의 요새화된 진지와 물류 거점에 대한 타격 정밀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크림반도의 벨베크, 카차, 사키 비행장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는 안전상의 이유로 점령진의 모든 전승절 행사를 취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더 이상 자국 점령진은 물론 본토의 안전조차 완전히 보장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음을 시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전승절은 러시아에 있어 군사적 자부심의 축제가 아닌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타격 능력에 대한 두려움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탱크 없는 퍼레이드와 인터넷 차단, 그리고 전방부대 방공망까지 빼돌려 수도를 방어해야 하는 처지는 러시아가 직면한 전략적 위기를 상징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의 일방적인 휴전 제안을 거부하며 퍼레이드를 위해 휴전에 동참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민간인 살상으로 도덕적 명분을 잃고 군사적 위신마저 추락한 푸틴 대통령의 선택은 향후 전쟁의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리포트였습니다. 더 자세하고 빠른 소식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